안녕하십니까. 순천에 있는 조계산 서남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한국의 산지성은 7곳 중 4번째는 순천 서남사입니다. 서남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성주읍 조계산 동쪽에 위치하며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터에 가람을 배치하였습니다. 많은 대중이 생활하는 대규모 산사였기 때문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미음자 형태인 건물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절 서쪽에 신선이 바둑을 두던 평평한 바위가 있어 서남사라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백제 성왕 5년 527년에 아도 화상이 현재의 비로 암지에 창건하였고 청랑산 해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조계산 서남사는 태고종의 중심 사찰입니다. 사찰 창건에 대해서는 백제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설과 신라말 도성국사가 세웠다는 주장이 있으나 둘 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어천에 의해 중창하면서 번창한 서남사는 소박하고 아늑한 숲길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인 성성교, 보물 제400호이지요. 성성교와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서남사는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입니다. 불교에서 총림이란 경전교육기관인 강원, 참선 수행도량인 선원, 계율교육기관인 유론을 가진 사찰로 조계종의 7대 총림으로는 조계 송광사, 영축 통독사, 해인 해인사, 덕숭 수덕사, 팔공 동화사, 쌍계 쌍계사, 금정 범어사가 있습니다. 태고종은 한국 불교의 한 종파로 일제강점기 시절 불교 말살 정책으로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대처성 제도로부터 생겨났습니다. 1954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은 불교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대처성을 친일성이라 해서 이들을 모두 성쪽에서 파문시켜버렸습니다. 비록 가정을 갖고 있는 많은 대처성들은 항일운동가였고 불교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대처성들은 1970년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선임사를 총본산을 하여 태고종을 만들었습니다. 서남사로 가는 길은 오래된 고목들과 젊은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깊은 숲 터널입니다. 참나무, 단풍나무, 삼나무, 서나무, 쌀이나무, 이팝나무, 작살나무, 평백나무, 청청나무 등 여러가지 나무들이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숲길은 절까지 1.5km 정도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서남사의 숲길은 봄이면 동백꽃 붉게 타오르는 백년사 숲길, 송광사 편백나무 숲길, 봉곡사의 소나무 숲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모든 숲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스스로를 차별하는 독특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공존과 어울림, 서남사의 숲길을 설명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 숲길에서는 어느 하나 제일 잘났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하하며 물러서는 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살기 위해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정적으로 태양을 찾지만 어느 한 나무도 군락을 이루며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니 당연히 차별받는 나무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며 공존과 어울림의 미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남사에 공존과 어울림의 미학과 어울리지 않았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에서 임명한 주지와 절 내부에서 뽑은 주지 사이에 싸움이 있었는데 용역업체 직원들과 불자들이 총동원되어 총무원 세력을 서남사에서 내쫓으면 다시 서남사 스님들이 총무원이 세운 권력을 몰아냈습니다. 마치 재개발 현장에서 깡패를 동원해 세입자들을 몰아내는 조폭적 상상력이 산중절간에서 벌어졌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의核심은 무소유입니다. 본디 불교에서는 수행자들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성녀들은 돈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부처의 집에서 소유와 권력을 탐하며 한바탕 껄쭉하게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선인과 불자들은 조화보다는 불화를, 화해보다는 갈등을 위해 몸을 던졌고 그들은 서남사의 공존과 어울림이라는 의미를 서남사의 공존과 어울림의 숲길을 걷다 보면 길 옆에 서 있는 목장성이 2개가 보입니다. 이 장성은 1987년에 만든 것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2 장성 모두 남자삭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방생정계 이곳부터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호법선신, 불법을 수호하고 성불하게 돕는 착한 신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함양 벽송사 목장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장성으로 단단한 밤나무로 만들어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서남사 숲길은 부처를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서남사 흙길을 반쯤 지나며 홍해교라는 작은 아치형 돌다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무지개 다리입니다. 작은 홍해교는 조금 있으면 서남사의 절경이 시작된다고 앞장서 알려주는 일종의 전령입니다. 작은 아치형 다리에 올랐으면 이었고 이보다 훨씬 장대한 또 하나의 무지개 다리가 시선 속으로 들어옵니다. 서남사만큼이나 유명한 성성교입니다. 성성교를 조금 더 깊이 감상하려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는 게 좋습니다. 다리는 수민을 기준으로 반눈을 그리고 있습니다. 돌에 비친 모습까지 포함하면 완벽한 원입니다. 조금 물러나면 조형성과 균형미가 돋보이고 가까이 다가가면 돌의 숨길이 느껴집니다. 서남사 숲길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첫 상징물은 성성교입니다. 신선이 하늘로 오른다는 다리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다리는 높이가 7m, 길이가 14m요, 넓이가 3.5m입니다. 길쭉한 하강암을 다듬어 장대석으로 만들어 연결해 반원형을 무지개 다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아치형으로만 돌을 연결한 정교한 솜씨가 일품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무지개 다리의 부드럽고 둥근 천장 모양은 예술작품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가히 신선이 다리 위로 승천할 것 같은 분위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의 계곡 기슬까지는 동글동글한 냇가 돌을 사용해 석벽을 쌓았습니다. 다리 좌우의 측면 석축도 주변에 크고 작은 돌을 올려 짜 맞추듯이 쌓아 자연미를 살려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무지개 다리 한복판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밑으로 삐쭉 나와 있습니다. 석축에 장식적 효과를 주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를 돌을 제거하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서남사를 중건할 때 세운 것으로 알려진 성성교는 1698년 숙종 24년 호암대사가 간음보살을 칭견하길 바라며 백일 기도를 하여 일어난 설화가 전합니다. 호암대사는 자신의 기도가 헛되자 낙심하여 벼랑에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타나 대사를 구하고 사라졌는데 그 여인이 간음보살임을 깨닫고 원통전을 세워 간음보살을 모시고 서남사 입구에는 무지개 다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성교를 지나 서남사 입구에는 강선루가 있습니다. 신선이 성성교를 통해 성천했다가 강선루에 내리는 청록파 시인 조치훈은 석굴암을 두고 돌에도 피가 돈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만든 사람은 자연과 지형을 꼼꼼히 살피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풍경과 땅의 형태를 고려해서 다리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돌 하나하나에 영혼을 걸었을 것입니다. 돌덩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무생물에서 표정이 나오고 숨길이 느껴지겠습니까? 다시 보아도 성천교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성천교는 하강암으로 만든 아치형 석교입니다. 계곡의 폭이 넓어 아치 또한 유달리 큰 편으로 아랫부분에서부터 곡선을 그려 전체의 모양이 완전한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물에 비춰진 모습과 어우러져 완벽한 하나의 원을 이룹니다. 성성교는 그 밑단 부분이 자연 안반으로 되어 있어 급류에도 휩쓸릴 염려가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정교하고 웅장하며 자연미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조선 숙종 39년 1713년에 호암대사가 6년에 걸쳐 완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서남사를 지을 때 원통정과 함께 설치했다고. 성성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깊은 이름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며 신선히 성천하는 다리, 가진 자의 여유인가 산문을 한참이나 지났으므로 이곳은 틀림없이 부처의 세상인데 다리 이름은 천년적스럽게 도교식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성교 밑에서 시선을 저 앞으로 던지며 신선이 내려와 노는 누정이라는 뜻의 이청 누각인 강선루가 보입니다. 성천교가 신선이 성천하는 곳이라며 강선루는 신선이 내려와 머무는 집입니다. 성성교에서 자연을 즐기다가 천상이 그리우며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인간 세상을 잊지 못해 구름을 타고 강선루로 내려오고 성성교와 강선루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둘은 물리적 형태로 완전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성성교는 장대한 석조 건축물이고 강선루는 담백하고 소박한 2층 목조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둘은 100m 안팎의 거리를 두고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처의 땅이 돼 부처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곳은 신선의 놀이터입니다. 불교의 땅에 자리한 도교의 세계입니다. 서남사는 철학이 다른 도교를 넉넉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서남사는 공존의 미덕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성성교 주변은 이름에 걸맞게 신선히 노릴 만큼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 강선루까지 눈에 넣고 나면 자연과 인공의 공존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이 창조한 숲과 계곡, 사람이 만든 석교와 누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담백하지만 극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우려고 떠나는 길의 목적지가 성성교인 양다리 밑에 머무며 한참을 신선들인 놀이터를 카메라로 담아 성성교 강선루를 지나고 다시 숲길을 지나며 사민당이라고 하는 길고 타원형 모양의 연못이 있습니다. 사민당은 길다란 둥근 타원형의 목 가운데 알 모양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2.2대 1의 비율을 갖는 긴 계량형의 지당 내에 길이 11m, 너비 7m의 긴 계량형 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양식의 지당은 국내의 외를 막론하고 찾기 힘든 것입니다. 알 모양의 섬은 자각자리, 긴 타원형의 못은 각타, 이타를 의미합니다. 서남사 사적에 의하면 사민당은 신라 경문왕 2년 862년 도성국사가 축조한 것이며 사민은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이라는 산법을 말합니다. 서남사에는 유난히 아담한 연못이 많습니다. 사찰 경내로 흐르는 두 줄기 물길을 그대로 이어받아 연못에 잠시 가두어 물살을 약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시각적으로는 아늑함을, 청각적으로는 청량함을 동시에 연출합니다. 가장 위쪽 차밭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달마전의 유명한 4단 다조에 걸러지고 이것이 삼성각 앞 방지와 설선당 옆 쌍지를 거쳐 일주문 옆 지원으로 흘러들고 여기서 작고 가는 폭포가 되어 낙수물 소리를 일으키며 계곡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는 일주문 아래 사민당이라는 타원형의 연못에 잠겼다가 계류로 강선루를 지나고 다시 사민당부터 절까지는 조금 거칠고 가파른 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가파른 길도 아닌데 그동안 원만한 길을 걸어온 탓에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밋밋한 언덕을 다 오르면 돌담 너머로 푸른 차밭이 펼쳐집니다. 보성이나 강진의 그것처럼 반듯하지 않고 밀양이 시원스럽게 달려나가는 맛도 없어서 이게 무슨 차밭인가 싶을 테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몸 수양을 하여 만든 것입니다.
봄철에는 울렁 나온 스님들이 찻잎 따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자밥둘레로 개간할 때 나온 막돌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그 풍경이 제멋대로 자란 차나무만큼이나 자유방림적입니다. 일부러 가꾸지 않은 돌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유로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남사 야생차는 다선 인류의 전통을 이어받아 8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남사에 처음으로 차를 보급한 분은 도순국사로 서남사 일주문 주변에 차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서남사 차의 역사는 통일 신라 말로 성과 함께 같이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인 대각구사는 7구 선원을 신축하고 현재 7천 선원 차밭에 차를 심었고 여기서 수확한 차를 법제하여 송나라에 수출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대각국사 이후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서남사 차에 관련된 기록이나 구조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극기의 시에서 적막하고 고요한 사찰로 기록하고 있어 선을 위주로 한 사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참선과 함께 차를 즐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차 외지에서 생산한 야생차는 화개차를 최상품으로서 치지만 순자연산 야생차는 서남사 차를 최고로 칩니다. 서남사 야생차의 특징은 고소하고 깊은 맛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차나무가 삼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엄지에서 자라 찻잎이 연하고 우무와 습한 기후가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서남사 차를 맛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남사 차밭은 규모가 크지 않아 수확량도 적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상하좌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웅전 영역을 비롯하여 원통전 영역, 응진당 영역, 각항전 영역 등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영역 사이의 구역이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나누고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서툴러서 혼란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좋게 보면 그게 서남사의 특징입니다. 독존보다는 공존을, 단절보다는 소통을, 분리보다는 통합을 구현한 절지, 그게 서남사입니다. 그리고 정각과 정각 사이에 화단이 있어 사계절 꽃이 피고 대대적인 정축 없이 하자보수만 하면 남다른 기조와 고풍이 풍겨 있습니다. 서남사는 조금은 급격해지는 오르막 경사로가 한 번 더 굽어지면 비로소 일주문이 나타납니다. 몇 개의 계단 위에 화려한 지붕을 이고 선 일주문은 좌우로 담장이 이어진 특이한 형태로 여느 사찰의 일주문과 달리 특정한 영역이나 큰 건물로 들어서는 대문의 느낌입니다. 일주문을 들었으면 오르막 계단 위에 범종루가 있고 범종루 아래로 누화 진입을 하며 만세루가 나옵니다. 만세루는 누화 없이 좌우로 돌아 들어가니 바로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주문을 지난 후 천왕문, 건강문, 인왕문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남사의 산무에 기인하는데 조계산의 주봉이 장군봉인지라 불교의 호부신인 사천왕상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대웅전에 부처님을 혼자 모셨으니 좌우 협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웅전 가운데는 큰 스님이 드나든 전용문을 어간문이라고 하여 신도들을 못 드나들게 하는데, 서남사에서는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만 드나든다고 하여 가운데에 사람 출입을 위한 문은 없다. 대웅전 앞에는 역시 보물 제395호로 지정되어 있는 순천 서남사 동서 삼청석탑 2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입니다. 규모와 수법이 비슷하여 같은 사람이 시험. 대웅전 영역은 이렇게 만세루와 대웅전이 마주보며 가운데 마당에 순천 서남사 동서 삼척 석탑 두 기가 세워져 있고 왼쪽에는 설선당, 오른쪽에는 신금당이 있는 미음자형 네모골 구조입니다. 대웅전의 왼쪽에는 엄향각이, 오른쪽에는 시장전이 있으며 신금당 아래 만세루 옆으로는 범종각이 있습니다. 범종각에는 종을 치는 나무, 즉 당목이 있는데 종을 매라는 용류가 사실은 용의 셋째 아들 포레입니다. 이 포레를 무수하여 당목을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드리면 종이 더 크게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선운사의 당목이 고래 모양이다는 보물 1311호로 지정된 서남사 대웅전은 서남사의 중심법당으로 1824년에 중창되었습니다. 다포계의 일반적인 수법을 따라서나 화려한 건축 양식과 장식성에서 조선 후기 중군 당시의 면모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2001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면 3칸, 옆면 3칸 규모의 겹치마 팔적 지붕 대웅전은 자연스 기단 위에 미늘림 기둥을 세워 지었는데 기둥머리에는 용머리 장식을 하였습니다. 공포는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식이고 공포를 앞 뒷면에는 각 3조, 양옆면에는 각 2조씩을 배치하여 장엄하면서도 화려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건물 안쪽 공포 구조에는 화려한 연꽃, 꽃봉오리 장식으로 마감하여 조선 후기 화려하고 장식적인 수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이 1m를 쌓은 기단 위에 추추돌을 배열하였는데 앞면에는 3단으로 개물 든 둥근 추추돌을, 뒷면 옆면에는 덤벙 추추돌을 놓았습니다. 문은 모두 빗살을 둔 4분 한문이며 위에 교창, 창문 위에는 두는 낮은 창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천장을 우물정자 모양의 반자로 막은 이른바 우물천장으로 하였고 고주 2개를 세워 그 앞에 불단을 마련하는 한편 후불벽을 세워 후불탱안을 걸고 앞에 본전부를 안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출목수가 많아서 처마 끝이 심하게 휘어 올라갔으나 날렵하기보다는 장중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서남사의 목조 지장보살 자상과 제상들은 1644년에 소성된 것으로 널씬한 신체와 오묘한 미소가 두드러진 보살상입니다. 대웅전 영역 뒤로는 조사전, 불조전, 팔상전이 나란히 있고 그 뒤로 순조 임금 출생을 기도한 원통전입니다. 원통전은 주원융통한 자비를 구한다는 뜻인데 간세음보살을 모신 정각으로 간음전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곳입니다. 서남사의 팔상전은 유형문화재 제60호입니다. 1976년 9월 3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서남사 팔상전은 석가 열의 생애를 묘사한 그림인 팔상도를 모시고 있는 법당입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사람인자 모양인 맞배지붕집입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배치된 다포계입니다. 원래는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투심포계 건물이던 것을 나중에 수리하면서 앞면의 공포만 다포 양식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에는 팔상도가 있습니다. 서남사의 원통전은 유형문화재 제169호로 1990년에 지정되었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경잠, 경준, 문중 등이 초창하여 1698년 숙종 24년에 호암이 중창하였고 1824년 순조 24년 해붕, 누람, 읍중 등이 재중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조가 후사가 없자 서남사 누람대사에게 백일 기도를 부탁하여 순조 임금을 얻게 되었는데
후에 순조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선대복전이라는 친필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이 현판은 현재 건물의 내부에 걸려 있습니다. 원통전의 동남항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T자형 건물로 정면에 2개의 기둥과 2개의 활주로를 내어 점화선의 길이 돌출시켰습니다. 내부는 내진과 외진으로 나뉘어 내진의 벽면 한쪽을 막아 불상을 안치하는 불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은 내진 간의 벽면 이외에는 모두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남사의 선남매는 천년기념을 제488호로 2007년 11월 2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또 하나는 고목의 매화들입니다. 대웅전 뒤편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수백 년 된 홍매 고목이 이른봄 꽃망울 터뜨리면 서남사를 찾는 상중객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사진작가들에게 서남사 홍매화는 잊을 수 없는 출사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홍매뿐만 아니라 서남사 경내 곳곳에는 고령의 동백이 겨울부터 봄까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 동백 한 그루에 붉은 동백뿐만 아니라 색깔이 다른 동백이 함께 피고 있어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됩니다. 원통전의 뒤쪽은 엉진단 영역이며 그 오른쪽은 무든 영역인데 이 사이길이 유명한 서남내가 피는 공간입니다. 엉진당 출입문에는 호남 제1선원 현판이 달려있고 엉진당을 중심으로 몇 개의 당호가 있으며 엉진당 뒤에는 작은 산신각이 다소 옹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통전의 뒤쪽은 엉진단 서남매 공간을 건너 오른쪽 무우전은 태고종정이 머무는 공간으로 비공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곽항전이며 여기에 철불이 모셔져 있어 답사객들은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뒤로 나가면 숲속에 숙종 때 세운 중수비 전남 유형문화재 제92호와 1929년에 세운 서남사 사덕비가 서 있고 일반인 출입을 금지한 선흥지 쪽으로 동부도 보물 제1185호와 북부도 보물 제1184호가 있습니다. 답사꾼들에게는 필수 지역이지만 금지 구역이라 아쉽습니다. 서남매 또 하나 서남사의 명문은 뒷간입니다. 깐디라고 우습게 소리하는 서남사 뒷간은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자로 제214호로 영월 보덕사 해우소와 함께 도지정 문화재 화장실로 지정됩니다. 또 하나 서남사의 명문은 그래도 눈길을 끄는 절집이라면 해우소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남사 효소는 시인 정호성시 서남사 때문에 유명합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효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효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모구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라고 아름답게 포인한 시입니다. 서남사의 해우소는 너무 개방적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충 구역만 나누어 놓았을 뿐 사실은 남녀 화장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칸막이가 어른 엉덩이 정도의 높이까지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휑하게 뚫려 있어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역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보일락 말락합니다. 자연과 계절을 화장실 안까지 끌어들이고 자연을 배설물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구조는 찬탄할 만합니다. 그러나 서남사 해우소는 해의 은밀함을 즐기려는 인간의 심리까지는 아우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익명성이 숲길과 성선교와 야생 차밭이 서남사 파크의 매력이라면 사찰 경내의 빛나는 보물은 나무들입니다. 나라 안에 이름난 절이 대개 숲에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경내로 나무를 들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나무를 들인다 해도 잘생긴 소나무나 느티나무, 배롱나무나 몇 그루의 정원수를 심은 게 고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서남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외입니다.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나무가 너무 많은 게 오히려 흠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대웅전 뒤쪽, 그러니까 원통적 명역과 삼성각 앞마당은 차라리 사원이라기보다는 고택의 정원과 같습니다. 사산홍, 벚나무, 동백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숭루나무, 은행나무, 사철나무, 영산홍, 척백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집이 아니라면 수목원으로 착각할 지경입니다. 나무는 마당과 하단에 두섭이 서 있습니다. 언뜻 보면 질서가 없어 보이나 덜 정리된 모습이 오히려 정겹고 자연스럽습니다. 서남사는 공존과 어울림의 절집입니다. 나무와 나무가 상생하고 도교와 불교가 공존하고 절집과 나무가 통섭합니다. 서남사는 공존으로 시작해서 공존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존의 아름다움을 웅변하는 절이 서남사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이 켜켜이 자리하고 있는 고즈넉한 서남사는 근현대 불교 역사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서남사의 정각들은 아름다운 자태를 세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남사는 조계종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사찰입니다. 소위 미입주 사찰인 셈입니다. 최근 사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의 소송으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상태입니다. 서남사를 둘러싼 분규는 통합종단 이전인 1961년부터 대처측의 불법 점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통합종단 출범과 함께 서남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가 됐지만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고 대처측은 물리력을 동원해가며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시 대처측이 물리력을 앞세워 버틴 사찰 가운데 교구본사로는 유일하게 서남사만 남아있습니다. 조계종은 수차례 서남사에 대한 권리 회복에 나섰으나 그때마다 대치와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태고종 창종과 대처측의 태고종 가입으로 종단 간 문제로 비화되며 서남사에 대한 불법 점거가 한기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태고종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혼란이 일어나 조계종은 서남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제20교구본사로 다시 지정하고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산사의 적은 천년꽃절이라는 불리는 서남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